꿈은 무의식이 전달해주는 영혼의 메시지. 꿈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에서 프로이트와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칼 구스타프 융이다. 그는 무의식의 깊이를 탐구한 심리학자이자 인간의 꿈을 통해 정신세계를 해석하고자 했던 선구자였다. 프로이트가 주로 꿈에 억압된 욕망과 성적 충동을 탐구했다면 융은 꿈이 개인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꿈을 통해 인간 정신의 본질과 더 나아가 미래를 예지할 수 있다고 본 그는 꿈을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닌 인간의 전체적인 삶과 영혼의 메시지로 바라보았다. 융은 꿈이 가진 심리적 기능 외에도 꿈이 지닌 예지적 기능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는 그가 수많은 개인적인 체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는 특정한 꿈이 예지적 의미를 가진다고 믿었으며 그중 두 가지 대표적인 예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융은 아내의 침대가 벽으로 둘러싸인 깊은 구덩이로 변하는 꿈을 꾸었다. 그 구덩이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무덤 같았으며 그 속에서 아내와 닮은 여인이 떠올랐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에는 검은 표지가 찍혀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융은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고 그는 이 꿈이 단순한 상징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아내의 조카가 새벽 3시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현실과 의미 있는 연결을 지닌 예지적 꿈이었다. 두 번째 사례로 융은 가든 파티에 참석하는 꿈을 꾸었다. 그곳에서 그는 이미 몇 해 전에 죽은 누이 동생과 죽은 친구를 보았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꿈에 등장했지만 죽은 누이 동생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융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다. 그는 꿈에서 이 여인이 조만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추정했고 몇 주 후 그가 알고 있던 가까운 여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는 꿈속에서 보았던 여인이 바로 그녀임을 알아차렸다. 융은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는 나는 무의식의 암시를 기초로 얻을 수 있었던 견해가 나에게 빛을 밝혀주고 예감의 영역을 내다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했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신현상인 꿈과 현실에서의 사건이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현상을 융은 동시성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다. 동시성 현상이란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분명히 의미상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동시성 현상은 융이 만난 한 천재 물리학자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 물리학자는 바로 볼프강 에른스트 파울리였다. 1930년 융과 파울리는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처음 만났고 이후 두 사람은 심리학자와 물리학자로서 심오한 지적 대화를 이어갔다. 195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융과 파울리는 공동으로 자연의 해석과 정신을 발간했으며 이 책에서 동시성 현상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고자 했다. 융의 꿈 해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의식이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주와 연결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는 꿈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집단 무의식의 개념과 연결된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유산으로 꿈은 이 무의식의 메시지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꿈이 인류의 공통된 경험과 연결되며 그 안에서 심오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융의 동시성 이론은 무의식의 힘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동시성이 인간 경험의 본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사건들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여러 우연의 일치들이나 예감들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융은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꿈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나 도전에 대해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융은 꿈을 통해 얻게 되는 통찰이 단순한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았다. 그는 꿈이 개인의 내면적인 욕구와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더 큰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꿈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무의식적 영역 사이의 연결고리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큰 맥락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융의 관점은 그가 제시한 개성화 과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개성화 과정이란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적 요소들을 의식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꿈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융은 또한 꿈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꿈의 상징을 통해 무의식의 깊이를 탐구하고자 했다. 그는 꿈속에 나타나는 상징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통된 경험, 즉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징들은 신화나 전설, 종교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되며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보편적 상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꿈속에 나타나는 물, 불, 나무 등의 자연 요소들은 모두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 상징들로 이를 통해 우리는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융은 꿈이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주는 다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꿈 해석과 동시성 현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무의식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인간 내면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며 꿈과 현실이 서로 어떻게 의미상으로 연결되는지를 밝히려 했던 융의 여정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꿈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융의 연구는 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우리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무의식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발견의 여정이라고 보았다. 그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꿈의 유형과 해몽. 보통 꾸는 꿈, 무엇이 악몽을 유발합니까? 무엇이 야간 공포 꿈을 유발합니까?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각몽, 백일몽, 반복되는 꿈, 잘못된 각성, 예언적인 꿈, 생생한 꿈, 꿈속의 흔한 테마, 누가 더 꿈을 꾸기 쉬운가요? 꿈이 치유한다. 잠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활동적이고 생생하거나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나 예언적인 것처럼 보이는 무섭거나 완전히 일상적인 것이죠. 왜 우리는 꿈을 꾸나요? 현재까지의 연구로도 우리는 확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꿈과 주제에 몇 가지 유형이 있고 이러한 꿈이 일어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표준 꿈이란 무엇입니까?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일 밤 4번에서 6번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모든 꿈의 95% 이상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꿈은 밤새도록 일어나지만 우리의 가장 생생하고 자주 기억되는 꿈은 눈을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일어납니다. 꿈은 우리가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것 또는 깨어있는 날에 경험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의 불안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꿈의 요소의 65%가 깨어있는 동안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꿈은 직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동료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냥 데이트를 했다면 여러분의 꿈은 로맨스로 가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표준 꿈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꿈은 주로 시각적인 것으로 이미지가 냄새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보다 시각적인 것이 꿈의 선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으로 꿈을 꾸지만 어떤 꿈들은 완전히 흑백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여러분의 꿈은 더 즐거울 것입니다. 꿈은 매우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분, 뉴스에서의 사건들, 고통, 폭력, 그리고 종교 모두가 여러분의 꿈의 주제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악몽을 유발합니까? 악몽은 무섭거나 불안한 꿈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때때로 악몽을 꾸고 있고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몽의 잠재적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을 보거나 읽기, 수면 부족, 자기 직전에 먹기, 약물 부작용, 열이 나거나 아픈 것, 수면 무호흡증, 악몽장애, 비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더 무서운 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3가지 악몽 테마는 죽느냐, 신체적 폭력, 쫓기거나 사냥당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무엇이 야간 공포를 유발합니까? 야간 공포증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더 흔한 수면장애의 한 종류입니다. 누군가가 야간 공포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겁에 질려 깨어나지만 그들이 무엇을 꿈꾸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야간 공포증에서 나온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야간 공포 꿈에서 사람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발로 차거나 격렬하게 움직이거나 심지어 침대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 흘리고 방향을 잃고 그들이 어디에 있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야간 공포증은 엄밀히 말하면 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수면장애입니다. 악몽과 야간 공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악몽은 일반적으로 렘 수면이 아닌 수면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반면 악몽은 렘 수면 중에 발생합니다. 야간 공포증은 렘 수면이 아닌 수면을 더 많이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훨씬 더 흔하지만 악몽은 어떤 나이의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꿈을 생생하게 떠올리지만 악몽은 쉽게 잊힙니다. 자각몽은 꿈에 있는 동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꿈과 마찬가지로 렘 수면 중에 종종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몽을 자주 꾸지는 않지만 일부 연구는 55%의 사람들이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자각몽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때때로 연습이 있다면 자각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반복되는 꿈이나 악몽을 꾸는 경향이 있는 경우 연습으로 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백일몽, 공상과 다른 모든 종류의 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이 공상 중에는 깨어있다는 점입니다. 백일몽은 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완전히 깨어있지 않거나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백일몽을 꾸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멍하니 있거나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일몽은 보통 현실이든 가상이든 다른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반복되는 꿈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꿈입니다.
그것들은 종종 대립, 쫓기거나 넘어지는 것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꿈이나 반복되는 악몽을 꿀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몽을 꾸면 근본적인 정신 건강 상태, 약물 사용 또는 특정 약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의 일반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을 받거나 쫓기는 것, 빠지거나 떨어지는 것, 공포로 얼어붙는 것, 잘못된 각성, 거짓 각성은 깨어났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는 꿈의 한 유형입니다. 깨어났지만 실제로는 꿈의 일부였다고 꿈꾸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이것은 거짓 각성입니다. 잘못된 각성은 자각몽과 수면마비와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언적인 꿈. 예언적인 꿈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꿈이라도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꿈은 지혜를 주거나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일부 문화에서 꿈은 여전히 연계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꿈이 예언적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비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인 꿈이란 그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특정한 결과를 예상하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생한 꿈. 생생한 꿈은 여러분의 꿈이 가장 생생하고 더 쉽게 기억될 때 렘수면 중에 일어나는 것과 거의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렘수면에서 경험하는 어떤 꿈도 생생한 꿈과 함께 생생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특히 강렬한 꿈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생생한 꿈을 일반적인 꿈보다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생한 꿈을 꿀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임신을 했거나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꿈을 꾸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흔한 테마. 여러분은 치아가 빠지거나 하늘을 날거나 쫓기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이것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흔한 주제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꿈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빠지는 것, 쫓기는 것, 죽는 것, 이빨, 공공장소에서 벌거벗기, 임신, 하늘을 나는 것, 섹스 등등. 이와 같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꿈을 꾸는 것은 많은 것들을 의미하거나 일부 연구자들이 믿는 것처럼 완전히 비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해석은 개인과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떨어지거나 쫓기는 꿈은 불안이나 갈등, 심지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빠지는 꿈은 스트레스와 큰 삶의 변화에서부터 치아 건강 문제를 나타내는 것까지 모든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치아를 잃고 공공장소에서 벌거벗고 시험을 보는 것은 모두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가 더 꿈을 꾸기 쉬운가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력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맹인들의 꿈은 단지 소리, 촉각, 그리고 후각과 같은 다른 감각들을 더 많이 구성한 것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반드시 어른들보다 더 많이 꿈을 꾸지는 않겠지만 어른들보다 악몽이나 악몽 같은 특정 유형의 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임신 중 수면과 호르몬 변화가 꿈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신한 사람들은 더 생생하거나 빈번한 꿈과 심지어 더 많은 악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고 당신이 애도할 때 꿈이 더 생생하고 더 의미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통한 과정을 겪는 것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추가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고 있거나 정신 건강 상태가 있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악몽을 꾸거나 생생한 꿈을 꾸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꿈이 치유한다. 치유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는 많지 않지만 꿈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균형을 잡거나 조화를 가져온다. 꿈은 당신에게 연결감, 의미 또는 목적을 줍니다. 화해를 가져온다. 당신을 행복하거나 평화롭게 만듭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